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민 사연. 닉네임이 좀 깁니다. 닉네임을 풀로 읽어드릴게요. 댓글로 구독자 1000명 만들기님께서 고민 사연 보내셨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댓글님이라 부를게요. 댓글님. 자, 댓글님이라 불러드릴게요. 자, 사연을 보내주신 댓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사연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 방송 보게 되었는데 다른 인생 진리 설명해 주시는 방송들보다 붕어 형님 방송은 저랑 업은 다르지만 현실적인 팩폭과 인생의 기본적인 태도와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 출퇴근 시 매일 들으면서 아 매일 들으면서 듣고 있다고요? 네. 출퇴근 매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집은 신가에 살고 있으며 직장은 남양주의 제일 큰 축구 클럽에서 지점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고민 상담 드리면 첫 번째, 저는 20살 때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대학교는 수원대학교 사회체육학과를 들어가서 축구 쪽 지도자 일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9살까지 150만 원이라는 박봉에 선배들의 제약회사 보험회사 입사 제의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서 지금까지 행복해하며 하고 있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고민은 21살부터 26살까지 주변에서는 축구 코치에서 결혼해서 먹고 살 수 있냐라는 비아냥을 들어왔지만 저는 직업이 우선이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제 위치는 올라간다 믿으며 열심히 성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저희 업종은 메로나의 타격을 많이 받아서 그만둬야 하나, 그리고 옆에서 해고당하는 동료들을 보며 그만두고 현실적인 일을 해야겠다고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버티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살아남으니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치나 급여가 올라가더라고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최종적으로 제 고민의 핵심입니다. 저희 업종은 쉽게 이야기하면 태권도장처럼 자기가 운영해야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지점장이지만 바지 사장 같은 느낌으로 월 1000만 원이 그 지점에서 매출이 나오면 320만 원 기본급과 1000에서 1200 사이의 매출은 제가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플러스 레슨 비용은 별도이고요. 저도 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 진행해도 되는지 매일매일 고민이 됩니다. 부끄럽지만 올해 3월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매달 250만원씩 모으고 있습니다. 용기 내서 제 사업체를 운영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바지 사장이지만 이득을 많이 보며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릴까요? 고민입니다. 붕어양.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월급이 몇 배로 올라갈 수 있나? 그러니까 320 기본급에 매출도 본인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월천이 넘는다는 거네요.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320만 원 가져가고 이게 월 1000, 1200이 그냥 그러니까 월 단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225만 원에 프리랜서가 3.3%. 그러니까 뭔지 알겠네. 200. 그러니까 여기 이게 200이거든, 200. 그러니까 320에 교육비 아이는 10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을 가져가는 게 얼마예요? 한 달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직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평달, 요즘에 평달 내한테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지금 수입이 기본금 350, 320 플러스 160만 원, 480이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금 320이면 4대보험 만든다고 했죠? 4대보험. 요거는 160 그냥 가져가고 320은 3.3% 떼면 한 200, 한 보자, 200 한 80 언저리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3.3 계산해 볼까요? 정확하게. 320 나누기 3.3. 아니네. 한 310. 96,000원이니까 한 310만 원 되겠네. 470만 원. 꽤 많은 돈이네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수익이 많아진 거예요? 언제부터? 올해부터 좀 돈이 많아졌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이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한 470만 원. 바이올린님 어서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이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됐는지. 그러니까 님이 보니까 이 지점장이라는 직책을 달면서부터 아마 이렇게 수익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박봉의 얼굴을 받고 좀 나는 힘든 시절을 보냈잖아요. 오랫동안. 3월부터요. 아, 올해 3월부터. 그러면 이 월급 받은 지가 이걸 좀 정리를 하자. 얼마 안 됐네요. 두 달밖에 안 됐네. 엄밀히 따지면. 그 전까지는 그 전에는 270만 원, 217만 원. 그러니까 이제 세후 월급이 와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세후 한 470만 원. 그 500만 원 돈이네요. 물론 4대 보험 안 내고 있긴 하지만 좀 많이 받네요. 아마 만약에 4대 보험을 내버리면 저기서 한400 정도 될 거예요. 저기 세금 다 떼버리면. 근데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요? 근데 원래부터 사업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것부터 여쭙고 싶어요. 원래부터 사업이 하고 싶었는데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서 나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문득 내가 좀 이걸 내 거를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곳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됐고, 네네네.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지도한 아이들이 UI 위주다. 아. 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님이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업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왜냐, 님은 직원으로 이해했지, 뭔가 전반적인 어떤 그런, 어, 노하우를 완전히 깨고 있다고는 또 생각이 안 돼. 이게 왜냐하면,
뭐 님 입장에선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약간은 좀 언짢을 수 있겠지만 음, 이게 그냥 직원으로 일하는 거하고 사장으로 돼가지고 내가 더 맡아서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물론 그런 거 감안해서 내가 사업을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어, 지금 마음을 먹었겠지만 어, 직원으로 고용돼가지고 일을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책임지고 하는 거는 좀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시기상조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아직 메로나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이잖아. 님이 지금 남양주라고 하면 서울 바로 위 아닙니까? 그 거기 아니야? 그 다산 신도시 있는데 그쪽 맞죠? 신갈이면 서울 사시는 거고 신갈이 서울 맞죠, 여러분? 신갈동. 아 용인이네 용인. 용인 쪽이구나. 어차피 용인도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이 다산 신도시 아닙니까? 그 클럽 하시는 데가. 그 동네 말 많잖아요. 그 동네 이미지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택배 사건 때문에. 예, 택배 사건 때문에 그 말 많은 동네 아닙니까? 그 약간 좀 개념 없는 그 어머니 분들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약간 박살이 난 거기 아닙니까? 택배 기사분한테 갑질해가지고 그 동네 완전 이미지가 쑥대밭으로 난 거기네요. 예. 뭐 일단 논외로 하고 아직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다. 왜냐하면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뭘 해도 다 망할 수 있어. 아무리 내가 뭐 많은 갖가지 준비를 하더라도 이 메로나가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게 하면 원래 사업을 잘했던 사람도 망하게 만든 게 메로나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잘 되는 사업도 쫄딱 망하게 만든 게 메로나입니다. 원래 잘 나갔던 것도 원래 아무 문제 없었던 것도 셔터 내리게 만든 게 메로나예요. 지금 메로나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이게. 아무 데가 철두철미하게 하고 주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왜 민감하냐 하면 이미 유아를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애 엄마들의 입김이 장난 아니잖아요. 뭐 그분들이 자기 자식 잘 돌보신다고 하지만 또 언제 어떤 갑질이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애 엄마들 입김 장난 아닙니다. 특히 이 다산이 또 이미지가 안 좋게 맘카페 이미지가 맘카페도 굉장히 클 거예요 아마. 분명히 맘카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 혹시라도 뭐 그 애들한테 뭐 잘못 보이면 그 소문 다 나가지고 이미지 완전 뭐 이 바닥까지 가는데 순식간이죠. 특히 이 애들로 이렇게 뭔가 이 수업 같은 걸 이런 걸 장사한다고 하면 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해도 애들이 나쁜 마음 먹고 엄마한테 얘기해버리면 완전 뭐 바우 만들어 버리죠. 다산도 그 이번에 택배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어. 그것도 애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이게 그냥 사업도 아니고요. 무슨 요식업 사업도 아니고 더 예민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님은 애들을 상대하는 거고 애들을 상대한다는 거는 그 애들 어머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하고 자주 대면하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 그리고 말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지. 막상 잘해주다가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언제 등 돌릴지 모른다는 거죠.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업보다도 먹는 장사보다도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축구 교실이. 거기다가 이건 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과의 접촉이 또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 터버리면 뭐 해보기들 확진자 생겨버리면 폐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시작부터 꼬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은 뭐 아직도 심각하잖아요. 수도권은. 이 축구라는 게 다수가 모여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축구라는 게.
그런데 5인 이상 뭐 활동 제한을 걸어버리면 뭐 같이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안 그렇습니까? 축구라는 게 다 같이 어울려서 한 스포츠 아닙니까? 택배 갑질의 원조 동네입니다. 다산이. 지금 뭐 서울 아파트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갑질의 원조가 다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고려하셔야 돼. 그리고 지금 버는 돈 최대한 많이 저축하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님한테 뭐 좀 도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아까 250 저축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적어요. 뭐 본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라면 350까지 저축하셔야 돼. 총알을 많이 모으셔야 돼요. 빚내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할 거라면 악착같이 모으세요. 지금 많이 벌 때. 많이 벌 때 많이 모으셔야 돼. 나중에 내가 이 돈을 언제 또 이상 더 받을지 몰라요. 갑자기 돈이 많아졌잖아.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돈을 원래 그렇게 적게 받다가 갑자기 배 이상 많아지면 사람 스스럼이 갑자기 커버린단 말이에요.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해야 돼. 그리고 좀 님한테 좀 안 좋은 소리인데 20살 때부터 일을 했지만 막상 아까 보니까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게 3월부터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잖아. 그럼 그 돈은 어디 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섭죠, 댓글님. 나한테 돈을 크게 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무섭죠.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무섭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20살 때부터 이 축구 교실 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는 올해 3월부터래요. 그럼 9년 동안의 공백이 있어요. 9년 동안 이 번 돈은 다 어디 갔을까? 이것저것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건 적게 벌었건 간에 번 건 번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핵심을 찍을 거를 예상 못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님이 보니까 뭐 막상 뭐 논다거나 뭐 다른데 시간 쓴다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셨어요. 근데 자, 9년 동안 일했음에도 모은 돈이 없다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체대 출신이고 운동 쪽을 하시다 보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아야죠. 왜냐하면 이미 자취하시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본가에서 출퇴근했잖아요. 여러분 본가에서 출퇴근하면 뭐가 좋습니까? 반값 굽고 밥값도 나오고 공과금도 뭐 엠빵에는 되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용돈 주고 얼마 주고 나머지는 다 내 돈이잖아. 나는 지금 님한테 사업을 얘기하고 싶다기보다 님의 어떤 그런 돈 관리나 돈 스스미부터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한테 돈 내주신 건 별도고요. 예. 왜냐하면 님이 만약에 9년 동안 한 200만 원 언더의 돈을 벌었으면 적어도 통장에는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돼요. 님이 남들보다 일찍 이 축구 쪽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님 나름대로 뭐 돈 나갈 때도 있고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으기 모았어야 돼. 사회생활 일찍 했잖아요. 일찍 했다는 건 그만큼 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470만 원이 통장에 꽂힌다고 했지만 250만 원밖에 못 모은다는 건 220만 원을 고정적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220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쓰시는지는 제가 언급 안 하겠지만 적어도 한 350 이상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바짝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렇게 내가 수익이 많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는 일, 하는 직책 어떻게 해서든 사수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사업하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점장이 어떻게 해서든 오래 해야 됩니다. 오히려 나는 있잖아요. 이미 사업하는 마음보다 지금 하는 이 직책을 길게,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직책과 이 돈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물론 이 일도 영원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해가지고 내가 뽑을 수 있을 만큼 뽑아야 돼요. 좀 다른 얘기죠. 사업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 물어봤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님한테 지금 문제는 사업보다도 재정 상태.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밖으로 돌아다닐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제 뭐 질풍노도의 시기도 아니고, 님도 이제 나이가 있을 만큼 있고, 계란 한 판이잖아요.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도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나이 서른 지나봐요. 그러면 중간에 결혼하는 사람 생기잖아. 그럼 그 사람은 못 봐요. 와이프 누지 때문에. 그리고 각자 살기 바빠가지고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만날 사람 없어요. 뭐 지금이야 뭐 솔로고 뭐 아직 젊가기 때문에 연락하면 부를 사람 있고 하지만 뭐 각자 살기 위해서라든지 뭐 다른 데 직장 다니고 아니면 뭐 결혼하고 뿔뿔이 흩어지면 술 마실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이야 뭐 술 마시는 거 좀 사람 좋아해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뭐 지금 이 관계가 막 으쌰으쌰하면서 앞으로도 영원하자 뭐 건배 이렇게 하다가 정말 몇 년 안 돼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뭐 지금이야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한 2, 4년만 지나봐요. 그럼 연락 안 됩니다. 만나도 별로 즐겁지도 않습니다. 술값 아깝습니다. 내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러면 어,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고 돈도 좀 아끼셔야 돼요. 돈 씀씀이가 너무 해퍼요. 그래서 내가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업을 일단 미루고 돈 많이 모으고 지금 한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님한테도 약점이 하나 발견했어요. 사연만 진행했는데 약점 하나를 발견했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너무 허파에 바람이 쉽게 들어가. 만약에 님이 이 지점장까지 가가지고 사업 돈 많이 벌지 않았으면 사업은 언간생신 꿈도 못 꿨을 거 아닙니까? 내 주제에 무슨 사업이야. 내 버는 것 봐봐. 이 뻔한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 근데 막상 이제 좀 입에 좀 기름칠도 하고 돈 좀 벌리고 또래들보다 좀 돈 좀 번다 싶으니까 아 이거 내가 사업을 하면 좀 더 이것보다 좀 배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미 한 150 벌 때는 내 주제에 무슨 씨 이렇게 뭐 박봉이 월급이나 받고 있는데 씨 무슨 사업이야. 이건 반박하겠다고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사업을 좀 마음속으로 그 간절하게 준비를 하셨던 건가? 돈을 많이 벌든 적든 제 최종금은 제 사업체를 시작하는 게 목표였다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좀 사업을 더 미루냐 하면 이미 또 수도권이니까 더 그런 거야. 지방이었으면 모르겠어요. 뭐 지방이었으면 이 정도로 안 됐겠지. 근데 제가 더 미뤘던 게 뭐냐 하면 수도권은 아시다시피 창업 규약이 너무나 많이 깨지잖아요. 이게 무슨 뭐 수도권 집값 비싼 게 그냥 아파트값 비싼 게 아니라 뭐 그냥 건물에 대는 거 다 비싸잖아. 훨씬 다 비싸잖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러는 거 뭐 축구 나 뭐 교실 이런 거 있죠. 돈 엄청 깨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공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공간이 커야 돼요. 맞죠? 뭐 야구 교실, 축구 교실 같은 공간이 엄청 커야 돼. 왜냐면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니까. 실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평수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한 무슨 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가지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가지에서 넓은 평수, 그리고 공간 또 뭐 장비라든지 유니폼, 골대, 축구공. 축구도 다른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무릎 보호도도 있고 다 필요하잖아요. 스파이크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갖가지 했을 때 엄청 많이 깨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일반 요식업보다도 훨씬 더 많이 깨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허점이 있으면 안 되죠. 혹시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 이 축구 교실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돈이 드는지 한번 견적 같은 거 혹시 매겨본 적 있습니까? 아, 근데 서울은 진짜 많이 깨지더라고, 이게. 이 수도권은. 더군다나 이 유아들을 상대하는 거니까 애엄마들 입장에서 당연히 가까운데, 이 아파트 그쪽, 아파트 상가 쪽을, 가까운 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 데보다는. 애들을 상대하는 거니까 애엄마들 입장에 맞춰야 되잖아요. 서울은 진짜 너무 많이 들어, 이게. 비싸잖아요, 이게. 솔직히 내가 예상해봤을 때 3억 들 것 같아요. 3억 들 것 같아. 여러분, 안 들 것 같아.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파트 상가 쪽에서 이걸 알아봐야 돼. 넓은 평수. 그러면 일반 점포 두 개, 세 개 하고 있는 것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아니, 층 전체를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일반 왜 아파트 상가 같은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왜 많은 많은 이제 가게들 있잖아요. 10평, 20평 택도 없고 한 60평 정도 있어야 돼요. 일반 왜 최대 입시학원 그런 공간 정도 있어야 돼. 최대 출신이니까 세대 입시학원 아실 거예요. 그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 층 전체를 다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최대 하는 것도 창업하는 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 비싸거든, 그런 거 다. 무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 운동화하고 뭐 유니폼 있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엄청 비싸거든요. 그 최대 뭐 테스트 하는 거 엄청 비싸. 센서 8급 센서만 해도 400만 넘고 악력기 타케이 70만 넘잖아요. 60만 원짜리. 배근력 재는 거 이것도 300 이상 되고 뭐 다 돈이에요, 이게. 매트 까는 것도 돈이고 체력 장비가 엄청 많이 들어, 이게. 여러분, 운동하는데 있잖아요. 뭐 체력 같은 거 장비 있잖아요. 다 돈이에요, 다. 돈. 뭐 돈백이 아니라 뭐 수천만 원 깨지지 그냥. 내가 딱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그 최대 입시학원이에요. 최대 입시학원도 보통 그 청 전체를 다 쓴단 말이에요. 아니면 2층 정도 쓴다거나.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 축구도 당연히 뛰어난 공간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뭐 일반 축구 정도의 너비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잔디를 깔고 이제 축구를 할 수 있는, 실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층 전체를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거의 일반 상가 이제 점포 4개, 5개 쓰는 거 혼자 다 쓰는 거잖아요. 그만한 권리금과 월세 내야 되잖아, 맞죠? 거기다가 그 맞게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장비 뭐 이런 거 이제 또 있어야 되고 다 돈이에요, 이게 일반 창업하는 걸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야. 왜냐, 공간이 넓어야 애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잖아요. 애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잖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공간이 적으면 그만큼 모집할 수 있는 애들도 적어요. 거기다가 또 뭐 있어야 됩니까? 차도 있어야 되잖아. 애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타렉스 차도 있어야 되고 봉고차는 있어야 되고 봉고차 무조건 필요하거든, 맞잖아요. 뭐 크면 2대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데 가면 이제 축구 가르치는 코치가 한 명이나 두세 명 있어야겠죠.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대씩 자꾸 왔다 갔다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다 돈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데리고 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한 대 가지고 부족해. 한 세 대 있어야 돼, 세 대. 한 대 개발 다 태워봐야 12명밖에 안 되잖아. 운전자 빼면 11명이지. 이게 다 돈이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돈이야,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혼자 창업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몇 명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따를 사람 있어야 되잖아. 맞잖아요. 와,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월세 한 4, 500 잡고, 월세 한 400에서 500 잡고, 전기세. 와, 차 두세 대 돌리고. 장난 아닌데, 이게? 고정비만 6, 700 나가겠는데? 그냥 나가겠는데, 그냥? 아니면 이건 어때요? 자, 요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축구 이제 같이 코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 이게. 혼자서 못 하거든, 이것도. 같이 이렇게 봐줄 사람이 또 두 명, 세 명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세 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세 명 그 사람들이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와, 그럼 얼마를 올려야 돼, 도대체? 그럼 한 달에 매출 얼마 찍어야 되지? 천 가지 택도 없겠는데? 엄청 많이 벌어야 되네, 이게. 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리스크가 좀 많이 있네요.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리스크가 많이 있네. 돈도 돈이지만, 이것저것 봐야 될 게 너무 많네, 이게. 이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누군가 같이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본사는 원비 8만 원에 회원 1000명이라고요? 와, 맞네. 그래서 이런 거 어떻습니까? 차라리 본인 축구 유튜브 개설해서 지금 유튜브 구독자 800명이라면서요. 개설해서 축구 이제 영상 같은 거 올려서 인지도 상승시키기. 코치만 6명.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월급 나와야 되잖아. 저는 일단 사람들이 이때 사업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일단 그거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쪽의 분야의 어떤 발군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저는 요즘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찾아오기보다는 유튜브 이제 채널 보고, 아, 저분 유튜브 구독자 누구누구구나, 유명하시지, 유명인이라고요? 그러면 유튜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대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구독자 8만 명이라며. 그럼 영상 한 두세 개만 더 올리면 구독자 1000명 만들 수 있겠네요. 왜 자꾸 댓글로 이런 좀 잘한 걸 자꾸 구독자 1000명 만들려고 그래? 말이 1000명이 1000명이 아니잖아, 이게. 내 편이 아니잖아, 내 편. 내 편이라고 얘기하려면 내 영상을 봐가지고 구독을 해야지. 무슨, 어디 이제 뭐 조회수 많은데 댓글 가가지고, 거기에서 댓글 좀 괜찮게 적어서 그걸로 구독자 채우면 어떻게 그 구독자 800명이야, 그게. 니도 그렇잖아. 나중에 내가 유튜브로 만약에 전향했을 때, 과연 저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을지, 내 영상 꾸준하게 볼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40만 명요? 아, 진짜로? 아니면 좀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아, 그래서 잘 나가는구나. 야, 40만 명이 크네. 뭐, 나도 뭐, 나한테 비할 바가 안 되네. 내가 숙이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좀 가늠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돈 많이 벌어요. 350 접촉합시다. 350. 350 정도 저축해요. 총알을 모으세요, 총알을.
검색해보면 나오겠네. 일단 그동안 돈을 안 모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모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축구 유튜버는 누가 유명한지 몰라요. 제가 축구 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사업은 생각하지 마시고 돈 많이 모으세요. 아니, 사업도 총알이 있어야지. 총알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해? 욕심인 것 같습니다. 다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돈 쓰지 마요. 뭐 가계부를 적든 뭘 하든 간에 본인의 소비와 지출을 좀 통제를 하세요. 물론 뭐 본인 돈 뭐 본인 쓰겠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사실 월급의 반밖에 저축 못 한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건데. 맞잖아요. 무슨 뭐 내가 따로 뭐 빚이 있어가지고 갚는다고 돈이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돈을 좀 아끼셔가지고 저 이 돈이 꾸준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무리 적게 해도 350은 모아야 돼요. 일단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꿈일 뿐입니다. 허상일 뿐이에요. 님이 나중에 사업하는 게 신기루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돈 모으면서 향후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직책 잘 관리하시고 이 돈 꾸준하게 받으시고 이쪽이 오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님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동안 힘들었겠지만. 왜냐, 님도 체육을 했겠지만 체육적으로 먹고 사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배운 대로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 보통 체육 쪽 하신 분들이 보통 경찰 시험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경찰 시험 공부했을 때도 이 체대 쪽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좀 단점이 체육만 하다 보니까 공부가 못 따라가요.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어떻게 필기 합격만 하면 다 통과할 수 있는데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필기 합격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장수고 남는 거예요. 보통 이제 체대 나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게 경찰하고 소방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 체력은 정말 자신 있다. 체력은 진짜 내가 1등은 자신 있다. 근데 필기를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오랫동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모으시고 뭐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그 많은 축구 유망자들 그 유망주들 많이 많이 육성해가지고 뭐 제2의 박지성, 박주영 같은 선수 만들어내야죠 이 나라도. 네. 네,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